네, 이번 시간은요, 제5번 시설관리 편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한 문제 또는 많게는 두 문제가 꼭 나오는 파트가 시설관리다. 참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이 업무 대상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합니다. 업무 대상일 때 시설관리에 대해서 법적인 이제 업무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업무관리 대상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합니다. 일단은 보시면 단지 안에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분들이 수립을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수립한 이 계획은 또 조정한다. 라고 하죠. 앞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 소장들은 자, 3년마다 조정을 하고 근데 요 3년 기간보다 앞당겨서 단축해서 조정한다라고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서민 동의 필요하다. 보이시죠? 이것이 곧 뒤에 나오는 장기 스승 계획의 기간 단축할 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민 동의인데 이 안전관리 계획에 쓴 어떤 조정할 때 이때는 소장님들이 3년마다 조정할 때 3년 전에 앞당겨서 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서민동의다. 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입주자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입니다. 이때는요. 자, 또 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뿐 아니고 시설물별로 해서 안전관리자와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시행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 저번 시험도 이것이 나왔었죠. 참 많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도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승강기 이게 다 포함되네요. 자, 그런데 답은 요 본문에 있는 3번 상이었죠. 자, 중앙 집중 난방 방식 시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요 지역 난방은요, 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 딱 보이죠. 그래서 중앙 집중식만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역 난방은 제외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탄가스 배출기가 이번 시험에도 답이었죠. 세대별 설치되어진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같이 공용시설에 가스 배출기는 포함이 되어도 세대별 집안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해서 포함된다, 제외한다. 답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요 연탄가스 배출기가 두 번이나 시험에 이번 시험도 저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관리기획을 세웁니다. 각종 어떤 경비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 또 안전관리자, 또 책임자 분들, 시군구청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제는 보시면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실시하죠. 자, 또 요 교육을 할 때 보시면은요, 연 2회 매해 4시간씩 집합시켜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옆에 살짝 별표를 보시면요. 날개편 보시면 이미 앞전 시간에 본 적이 있었죠. 소규모 공동주택일 때는 지방장들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그 다음에 안전점검 업무 수행한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십니다. 자, 또 큰 2번 가십니다. 자, 시설물들 안전관리 말고 이제 주택 건물 자체 구조 등의 안전점검 업무도 여기에 나와 있죠. 안전점검 업무. 그래서 이 경우도 보시면 업무관리 대상이면 요 관리 주체분들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딱 보이십니다. 반기마다 실시됩니다. 자, 그런데 요 다만 단서 조항에도 중요하죠.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면요. 오른편에 있는 여기 전문가들이 또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번, 3번은요. 15층 이하란 말인데 사용 검사로부터 30년 경과되어진 노후되어진 주택 또는요. 안전등급이 CDE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15층 이하일 때란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들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이 관리 직원 가운데에서 점검 책임 기술자가 있다. 그럼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주택관리산업부로서 소장님이시거나 또 직원이신데 이분들이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있으면 단지 내에서 이러한 것들, 큰 것들, 또 오래된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요러한 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또 있다 할지라도 없으면 당연히 있다 할지라도 이제 위탁에서 밑에 T과 리얼한테 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은요. 장관한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한테 위탁해서 의뢰할 수 있고 있다 해도 위에 기억년이 있다 해도 의뢰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안전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건물에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뭔가 염려스러우면요, 바로 즉시 어떤 조치해야 되겠죠. 안전조치, 출입금지 조치할 등 해야 될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또 시군구청한테도 보고해서 신고를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상이죠. 안전점검 해보니까 뭔가 위험하다. 그러면 조치할 것이고, 입대한테 통보하고 시군구한테 보고 신고를 해놓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처는 안전점검과 재난재해 예방 예산을 매년 확보한다. 딱 보시고요. 자, 여기서
요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입니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그냥 멍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합니다. 뭘 해요? 뭘 하느냐? 밑에 보시면 또 4번에 나와 있죠. 시군구청장은 위에 우려에 있다. 요 보고를 딱 받으면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고 월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한다. 다음 조치가 무엇이냐? 단지별로 점검 책임자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것이고 또 단지별로 관리 카드를 비치할 것이고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와 행정청 간에 비상 연락 체계를 구성한다라는 요 조치할 것이고 또 월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점검 실시하는 점검 책임자 요 말이겠죠. 예,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오른편에 또 요 날개편에 보시면 이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딱 받은 시군구청장은요, 이 보고받은 내용을 딱 보니까 요 단지의 담보 책임 기간, 뭐 2년, 3년, 5년, 10년인데, 요 기간 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딱 되는 때는요, 다음에 저한테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또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 보고받은 시군구가 딱 보니까 이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뭔가 기둥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안전진단을 이 밑에 있는 이들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들 의뢰 기관들 나중 가시면 저 뒤 하자 보수에 가시면 하자 진단, 하자 진단 기관들 또 감정 기관이 있는데 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천천히 하십시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의뢰하는데 지금 딱 보시면 요 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보 책임기간 안에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럼 담보 책임기간 안에 포함되니까 해당 적이죠. 사업 주체가 비용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까 사업자의 책임이 없어. 사업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자한테 부담케 한다. 그래서 요 파트 보시면요. 요걸 통해서 발생한 안전진단 실시 비용. 요것이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비용관리편에 보시면 구분징수 항목에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소유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그 다음에 요 안전진단 실시 비용. 요것은 진단해보니까 사업자 책임이 없더라. 책임 있는 자한테 따로 구분해서 징수한다. 해서 이것도 구분징수 항목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이거 참 중요한 사항이죠. 시험에 항상 매년 나옵니다. 이번 시험도 물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요 계획은요. 장기 수선 계획 수립은 해당 관리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수립 대상이 밑에 있죠. 여기에 딱 걸리는 해당하는 이 건설한 사업 주체 또 이런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공자들이 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요 단지에 대해서 사용 검사 신청할 때 사용 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 검사권자는 그 이후에 구성되는 관리 주체한테 인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을 보시면 업무 관리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300수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성강기, 중앙집중식 지역 난방 또 건축화 대상 복합주택이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업무 관리에 보시면 다 2번, 3번, 4번은 150이 붙죠. 150 붙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150 이상이 딱 붙는데 여기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에는 150이 다 빠진다. 세대 구분 없이 성강기,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복합주택이면 다 이 해당 사업자가 장기 수선 계획 수립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이번 상 보시면 이렇게 수립한 요 장기 수선 계획은요 또 검토합니다. 조정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검토합니다.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은 소장님들이 3년마다 바로 조정한다 딱 되어 있지만 이것은 3년마다 조정이 아니고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 3년마다 조정합니다. 그래도 일단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정한다. 이렇게 구분하시 검토를 먼저 하고 나서 조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기간 3년마다 바로 조정인데 이건 검토, 조정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도 3년 경과하기 전에 미리 조정한다. 그러면 돈을 빨리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는요. 해당 입주자 등이 아닙니다. 등이 아니고 해당 입주자 살든 살지 않는 관계없이 입주자 전체의 과반수의 서민 동의 얻으면 3년 경과 전에 미리 조정할 수 있다. 딱 보이시죠?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은 3년 전에 미리 조정할 때는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인데 이건 입주자 과반수다. 라는 부분을 또 체크하십니다. 자, 또 요 교육도 실시하죠. 해당 관리 주체는요. 요 조정하고자 하기 전에 해당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조정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장기 수선 충당금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죠. 이번 시험에 이것이 또 나왔죠.
그래서 장기순 충당금은요, 이제 주요 시설들, 공용 부분 중에서도 주요 시설들, 엘리베이터, 뭐 각종 페인트, 각종한 막대한 비용이 들죠. 이 비용을 미리 이 수승객에 맞춰서 이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또 징수합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 업무 대상 관리 주체는요, 이 충당금을 잘 보세요. 누구한테요? 우리 소유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보이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따로 구분해서 구분 징수한다 해서 구분 징수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소유자지 입주자 아닙니다. 입주자 등도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분양되었다. 그러면요, 해당 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 시행사가 분양할 때까지 이를 부담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충당금의 계산식 이번 시험에 이것이 등장을 했었죠. 저도 잘 안 외워둔 부분들인데 이것이 딱 떠가지고요, 이번 시험에 총 공급 면적, 요 쓰라, 요 관료 끼우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또 문제 한 문제로 딱 떴으니까 여러분 실무 때 잘 체크하시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다시 본문을 딱 오십니다. 충당금에 보시면 요 밑에 방갈로 3번부터 볼게요. 적립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충당금은 바로 입주하자마자 받는 것이 아니죠. 사용 검사 받고 나서 입주와 관계없이 1년까지는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글자 한 개 빼먹어도 말이 됩니다. 보세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사용 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해도 1년 빠져도 말 되죠. 또 날짜 빼볼게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날이 빠져도 말이 됩니다. 또 달자 볼게요. 달자.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경과한 날부터 매달 적립한다. 이 달이 빠져도 말이 됩니다. 말 돼요. 그 다음에 또 매달 빼볼게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날, 달, 매달 요게 빼먹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빼시면 안 됩니다. 1년 날, 달, 매달 1년 날, 달, 매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종전의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이 분양전환 10년 또는 6년 딱 되어서 분양전환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임대사업자 관련물을 인계합니다. 인계하는데 임대사업자 관련물을 그 뒤에 구성되어진 관리처한테 인계를 하게 되면은요, 이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1년 날, 달, 매달 꼭 외워두세요. 다음 다시 위에 2번 보십니다. 충당금의 요율과 적립금액과 그 사용 또 세 가지 중요합니다.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요규입니다. 요규. 적립금액과 그 사용 범위는 장기수준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적사계, 저는 요규, 적사계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요율은 장기수준 계획에서 적립금액은 관리 규약으로 해도 말이 되죠. 그래서 바꾸어서 문장을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율은 규약이고 적립금액과 사용 범위는 계획이다. 그래서 요규, 적사계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또 다만 건설 임대주택인데 분양전환 딱 되었다. 그러면 관리 업무 인수하기 전까지는 옆에 있는 임대에서 받는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에 따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분의 1, 만분의 4 이렇게 그 요율에 의합니다. 자, 또 이 사용편을 보시면 그럼 장기수선 계획에 안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사용한다. 용도 위반되어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다음의 용도가 뭐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해보니까 단지가 패소를 해서 또 합의해서 하자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또 감정을 또 의뢰했네요. 이때 비용이 다툽니다. 이 비용들 이 입주자 쪽에서 승소를 하면은 사업자한테 징수하겠지만 패소를 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돈이 없어요. 이때 보시면 이 원래 항목이 없는 항목이지만요. 조정 비용, 하자 진단과 감정 비용 이것은요. 이것도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민 동의 얻으면 장기 수선 계획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전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는 보시면 이 충당금을요, 우리 임차인들, 즉 사용자분들이 납부를 실제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이사 갈 때 소유자는 반환을 또 해줘야 돼. 이 반환 받기 위해서 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처는요,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걸 딱 보여줘서 얼마 달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사 비용을 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날개편의 특별선 충당금, 민간과 공공임대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건 나중에 다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비용 관리네요.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